네, 9월 9일입니다. 9월 9일 성공결사대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소책자에 대한 개념을 얘기했죠. 소책자를 쓰고 나면 진정한 전문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소책자도 없이 나는 아, 유정란 전문가다, 블루베리 전문가다, 또는 판촉물 전문가다 얘기하는 거는 심한 얘기로 하면 뻥을 치는 거예요. 뻥. 본인만의 논리적인 자기 하는 일에 대한 논리적인 데이터, 자료, 리포트 이런 게 있어야지만 진정으로 외부에 자신을 전문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소책자나 요즘은 미디어가 발전을 해서 본인만의 그 라디오 방송국 또는 본인만의 TV 채널 이런 거를 운용을 해야 전문가로 봐줍니다. 아무것도 근거 자료도 없는데 본인이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거,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전문가라고 해봐야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어, 경쟁의 무대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인만의 논리 정연한 책자나 본인만의 채널이 있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꾸준하게 운영을 해오고 있는 채널이 있거나 책자가 있다 그러면 전문가라고 얘기를 해도 손색이 없죠. 네, 이런 자료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디오 방송국 하나, 팟캐스트 만들었고 또 네이버 TV 채널 만들었습니다. 개설만 했지 운영을 안 하고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드리겠는데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시는 분은 도와드릴 수도 없습니다. 네, 민복덕 대표님 미안해 하실 필요 없어요. 오프닝과 클로징만 해드린 거고 본문은 본인이 자연스럽게 만드셔야 돼요. 꾸준히 하셔야 되고 우리 정순희 사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개설한 걸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꾸준히 올리셔야죠. 블로그도 매일 쓰는 것처럼 블로그에 매일 쓰는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들 또 대단한 무슨 역사에 남을 자료를 남기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루 살아간 이야기, 살면서 느꼈던 것들을 그런 매체를 통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소책자는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농업도 직업이고 직업인 이상 경쟁이 있죠. 직업이라는 세계는 자기 혼자만 하면 딱 좋은데 아, 유사한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기서 나를 전문가로 띄워야 내가 원하는 가격, 또 나의 가치를 인정해줘서, 어, 원하는 가격, 또 이 경쟁에서 탈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는 거죠. 자, 소책자를 쓰고 나면 영업사원, 장사치에서 전문가로 변신이 된다라고, 지난주 1시간 동안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던 실제 사례들 제 설명을 드렸죠. 여행사가 이런 전문 책자를 만들고 났더니 하나투어나 모두투어처럼 여행 도매점처럼 가격을 싸게 하지 않아도 고객 숫자가 확 늘어나고 그러므로 해서 매출도 늘고 이익률도 늘어나게 되더라 하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을 하는 계단청소 전문점 7층 이하 이것도 50여 개 이상의 예비 창업자들 가맹 사업이 활성화가 돼서 떼돈을 벌게 됐다 하는 얘기를 했죠. 그게 다 이 소책자 때문이에요. 소책자라는 거를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벼운 결과밖에 못 얻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변리사의 사례도 말씀드렸죠. 변리사 자격증 따기 쉽지 않죠. 그러나 그 어려운 변리사 자격증 따봐야 사무실 운영하면서 관리비에 직원들 월급 주는데 허덕허덕합니다. 고객을 모으지 못하면. 고객을 모으지 못했던 그런 변호사들, 변리사들
일반인보다 못한 경우도 많아요. 자격증만 있지 고객을 모으지 못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랬던 곳들 중에 한 곳, 네, 이런 변리사 사무실에서도 본인들을 알리기 위해서 키워드 광고 비용 만만치 않게 들어갔었고, 이렇게 홈페이지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지만 안 됐었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소책자를 걸어라 하는 DRM 마케팅을 듣고 이렇게 하고 났더니 결과물을 본인이 보고를 해줬어요. 그전에는 전문가라고 했던 본인들을 실제로는 장사치로 생각하고 접근을 했고, 이게 과연 특허가 됩니까? 나겠습니까? 하면서 1시간여 가까이 전화질을 해놓고도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래서 또 광고를 많이 해야 되고 했었는데, 소책자 하나를 활용을 함으로 해서 고객들이 충성스러운 고객들만 오더라는 거죠. 자, 시간을 절약하게 되고 상담이 매우 편해지더라 하는. 그래서 지금 이곳은 특허청, 역삼동에 있는 특허청 인근의 빌딩 한 층을 쓰다가 지금 2개 층을 써요.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죠. 자, 소책자는 안 해본 사람들은 그 가치를 잘 몰라요. 해본 사람들은 소책자의 무궁무진한 파워를 느낍니다. 저는 오늘 또 한 권의 소책자를 썼어요. 녹음할 시간이 없어서 녹음을 못했고, 소책자가 굉장한 파워가 있다는 것을 해본 사람들만 압니다. 우리 회원님들도 그냥, 저런 게 있구나 하고 알고 끝나면 저는 이 방송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결사대잖아요. 성공 결사대. 뜻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할게요. 결사. 죽음을 각오하고 실천을 해서 성공해내자 하는 모임인데, 그냥 가끔 들어왔다가 가끔 듣고, 여기 노는 곳 아닙니다. 그런 곳 아니니까,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제가 이거는 만들어 봅시다 하고 제안을 하는 거, 네이버 TV 만드셔야 되고, 파티 만드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들으신 분들이 성과가 나게 하기 위해서예요. 네, 그래서 이 소책자 제작하기도 그냥 듣고 끝나시면 안 돼요. 이해를 하는 것과 실행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들어보시고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 거에 적용해서 결과물을 내셔야 돼요. 자, 그랬더니 이제 사례 위주로 설명을 드렸던 게 지난 1강이죠. 자, 이 홈페이지인데요. 황토구들장 이 홈페이지가 우습게 보이지만 이 홈페이지가 올 플래시로 해서 거의 3천만 원 돈 들여서 만든 홈페이지입니다. 떼돈 들여서 큰 돈 들여서 만들었지만 매출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올 플래시니까 전체가 막 돌아가요. 제비가 사방에서 날아들고 굉장히 멋있습니다. 홈페이지 멋있으면 뭐 하겠어요? 돈이 돼야죠. 돈이 되지 않는 그냥 단순히 멋있는 홈페이지였던 거죠. 자, 이랬던 것에 이 올 플래시로 굉장히 자부심 갖고 있던 이 홈페이지를 떡칠을 해놨어요. 여기다가 인트로를 깔아버렸습니다. 멋있으면 뭐 할 거예요? 고객들이 주문을 하고 돈이 돼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설명을 드렸죠. 메인이 뭐냐면 소책자예요. 소책자를 걸어놓고 신청하게 하니까 그 뒤부터 이 주문이 여기저기서 막 쏟아지는 거예요. 책자를 자세히 읽고 나니까 이 황토구들장을 설치하면 나에게 굉장히 이롭구나,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이분이 진짜 난방시공 전문가로 여기다가 의뢰를 하면 나에게 발생되는 난방시공상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라는 신뢰를 심어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소책자에 대한 그 개념 소개로 왜 필요한지 설명드렸고, 그 사례들, 어마어마한 성과를 냈던 사례들까지
여기에 나온 사례는 전부 저희 회원사들 사례예요. 어디 전혀 실행해보지 않고 떠들어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적용하고 성과를 냈던 사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들도 적용하면 반드시 좋은 성과로 이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적용을 했을 때 얘기예요. 적용하시고 만드셔야 됩니다. 자, 소책자의 이런 역할은 뭐냐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이거죠. 저비용으로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잠재 고객을 쉽게 모을 수 있는 강력한 툴이라는 거예요. 즉, 소책자를 오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블루베리를 판매하는 농가다 그러면 좋은 블루베리 고르는 노하우, 좋은 블루베리 생성 과정, 뭐 이런 제목으로 뭔가 좋은 블루베리가 생성되는 조건들, 일교차가 심하고 당도가 높고 블루베리는 당도가 아니죠. 포도나 뭐 사과 같은 경우 당도 체크를 하잖아요. 자, 이렇게 당도가 높은 농산물이 만들어지는 기후 조건,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농가에서 생산하는 이게 매우 좋은 거다 해서 고객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정보에 대해서 읽고 인정을 하는 고객들은 잠재 고객으로 확보가 되겠죠. 자, 이런 소책자는 랜딩 페이지 오퍼로 첨부를 해서 송부를 하게 되면 매우 효과적인 재료가 됩니다. 자, 소책자를 그래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소책자와 같은 형태? 예전에는 다 텍스트로 했지만 요즘은 파워포인트에 이미지, 핵심 이미지를 띄우고 거기에 카드 뉴스처럼 핵심적인 내용들만 넣어서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그거를 엮어서 영상으로 제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소책자에 대한 역할, 소책자가 왜 필요한지를 이해를 하시고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책자를 만드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타이틀, 제목이겠죠. 제목을 잘 만드셔야 됩니다. 자, 소책자의 두 가지 기능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은 이 텍스트가 꽤 많이 있어요. 텍스트가 많이 있어서 복습을 위해서 PDF 파일을 원하시는 분은 오늘 수강 후기를 올려주시면 제가 PDF 파일로 보내드리고 강의 녹화한 걸 후기 보내주신 분에게 PDF 파일하고 강의 영상을 보내드릴 테니까 복습에 필요하시면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소책자의 두 가지 기능. 잠재 고객을 모으기 위한 무료 특전. 네, 저는 10여 년 전에 이 일을 시작하면서 모든 일을 할 때 소책자부터 만들었어요. 소책자부터 만들고 잠재 고객을 먼저 모으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책자가 매우 소중한 영업사원의 입을 대신해 줍니다. 제가 할 말을 그냥 책자 하나 던져주면 그걸로 다 끝나요. 힘들게 입 아프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세일즈를 대신해주는 세일즈맨으로서의 기능까지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책자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것만 전해줘도 저를 전문가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귀농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온돌빵 만드는 법을 알려주고 싶어요. 알려주고 싶으면 영상과 이 책자를 엮어서 영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영상을 추려서 소책자로 정의를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소책자라는 툴을 활용하면 먼저 정보를 줬기 때문에 발신을 했기 때문에 정보를 받은 사람은 나를 그냥 장사치로 여기는 게 아니라 좋은 정보를 준 전문가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장사치에서 영업하는 사람에서
전문가로 변신이 되는 게 이런 소책자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무료 소책자를 사용해서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 게 저희가 성공결사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는 DRM, 다이렉트 리스폰스 마케팅의 이런 핵심적인 요소들인 거죠. 자, 먼저 잠재 고객을 모으고, 잠재 고객은 그냥 모이질 않아요. 내가 블루베리를 구매할 고객을 모으고 싶으면 블루베리에 관심 있는 사람을 먼저 추려야 되는 거죠. 자, 블루베리에 관심 있는 고객들, 좋은 블루베리 고르는 노하우, 뭐 이런 정보를 무료로 주면 그걸 관심 있게 신청하고 하는 사람들은 블루베리에 관심 있는 흥미를 갖고 있는 잠재 고객인 거죠. 내가 판촉물을 기획하고 있다 그러면 판촉물 고를 때 주의해야 할 5가지 노하우,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고객에게 정보를 먼저 줘버리면 거기에 반응하는 고객은 잠재 고객이기 때문에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남긴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문자 보내주고 정기적으로 이메일 보내주고 하다 보면 3번 이상 접촉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을 신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경계심을 풀어놓습니다. 그런데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이거 판촉물 잘 만드니까 나한테 주문하세요 그러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죠. 뭐 정보를 준 것도 없이 물건부터 팔려고 하는 것 같고 자신의 블루베리가 좋다고 이거 싸니까 사세요라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생뚱맞게 의뢰를 주문을 하면 요구를 하면 다른 곳에도 블루베리 많은데 왜 갑자기 사라 그러는지 이상하게 볼 거예요. 자, 사전에 잠재 고객에게 충분히 정보를 주면 다소 비싸더라도 고객은 구매를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쓴 책자 내용에 그 비법들을 이제 적어놨는데 한번 완성이 되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소책자는 잠재 고객이 행동을 일으키게 하기 위한 세일즈 문장이기 때문에 문장 구성은 반응이 높은 세일즈 레터의 패턴을 응용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의사놀이 법칙. 내 상품의 좋은 점, 내 서비스의 좋은 점을 먼저 알리는 게 아니라 고객의 문제를 먼저 거론하는 거예요.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뭐 고객의 문제를 진단을 해주고 그 진단한 내용을 고객에게 알려주고 그게 방치되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쓸데없이 비용 낭비하면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먹어봐야 효과 없는 그런 상품을, 음식물을 구매하게 됩니다.부터 해서 고객의 아픈 부분을 건드려주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바로 내 상품의 이런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장점을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일즈 레터의 패턴 한번 볼게요. 먼저 이런 문제 제시형으로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세일즈 레터의 패턴이에요. 내 상품이 좋습니다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먼저 문제를, 고객의 문제, 고민, 아픔 이런 부분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이 패턴은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할 수가 있죠. 지금까지 제가 써봤던 DRM의 패턴 중에 가장 강력한 반응이 일어났던 패턴입니다. 가장 높은 반응률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자, 고객의 문제를 먼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선동을 하는 거예요. 선동이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다음에 내 상품이, 내 서비스가 당신의 그런 문제를 쉽고, 얼마나 쉽고 간단하게 해결해 주는지를 그때 알려주는 거예요. 자, 보통의 광고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이거부터 시작해서 그래요. 내 상품이 좋습니다. 쌉니다. 뭐 문제 해결부터 제시를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고객이 가질 만한 문제를 끄집어내고 선동을 하고 공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내 상품이 당신이 안고 있는 문제를 쉽게 해결해 줍니다 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 해결 패턴, 이걸 잘 사용하면 효과적인 세일즈 레터가 됩니다. 자, 문제 제기. 지금 이제 1번 문제 제기부터 한번 써보세요. 고객은 어떠한 문제로 밤잠을 못 자고 고민을 하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판촉물을 주문할 기획 담당자예요. 이 담당자가 중소기업의 이 사장님한테 너 그 우리 이번에 50주년 행사 기념으로 뭐 판촉물 좋은 거 하나 기획을 해봐 라고 사장한테 의뢰를 받았어요. 이 판촉물을 기획을 해야 될 담당자가 고민을 할 문제가 뭔지 한번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다 적어보는 겁니다. 이 담당자의 입장이 돼서 50주년이니까 먼저 어떠한 걸로 할지, 우산으로 할지, 타올로 할지, 아니면 또 전혀 색다른 걸로 할지, 잘못 선정했다가는 돈 낭비하고 사장한테 욕먹을 것 같고, 이런 고민들이 있죠. 밤잠 못 자면서 하는 고민들이 있죠. 책임을 가지고 하는 고민. 그런 고민하는 문제를 문장으로 만들면 좋은 타이틀이 됩니다. 캐치카피가 돼요. 자, 그 가정주부들 늘 하는 고민들이 있죠. 저녁 식사 가족들에게 어떤 반찬, 오늘은 어떤 반찬으로 해줄까? 이런 고민들 하죠. 자, 그런 고민을 타이틀로 하면 좋은 게 돼요. 고객이 혼자 고민하는 걸 혼잣말로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아, 오늘 저녁은 뭘로 할까? 자, 이렇게 고민하는 그 문구를 오늘 저녁은 뭘로 할까? 오늘 저녁 반찬은 뭘로 할까? 하는 게 타이틀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문제를 먼저 끄집어내셔야 돼요. 여름철에 아주 목이 마를 때, 내 오미자차를 좀 팔고 싶어요. 오미자차를 팔고 싶을 때, 고객들의 고민이 있죠. 아, 이 갈증, 물을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해소가 안 되네. 이런 고민들을, 문제를 끄집어내고, 그런 적 있죠. 아무리 뭐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그런 적 있죠. 자, 그러한 상황들을 연상을 하고, 그때 고객들이 고민하는 그런 문제들을 문구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고객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고객의 공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거죠.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쓰고자 하는 소책자의 고객들, 타겟 고객에게 내 상품이나 서비스에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 기준을 제시할 때 먼저 문제를 건드려야지만 반응을 일으킵니다.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하면 반응을 하죠. 광고 노하우에서 했죠. 우리 광고 노하우에서 그 황토구들장의 얘기를 했었죠. 반응을 얻지 못했을 때의 요 카피는 뭐였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난방 건설 자재를 판매를 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분이 15만 장이나 되는 전단지를 뿌렸지만 반응이 한 건도 없었어요. 15만 장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도 그 많은 광고물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제로였습니다. 자, 이거는 문제 제기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예요. 반응을 얻지 못했을 때 카피는 뭐였냐면 상쾌한 아침, 신나는 하루 이거였어요. 뜬금없죠. 근데 본인은 이 황토구들장에서 자고 나면
아침이 상쾌하고 신나는 하루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걸 멋있는 문구라고 생각해서 제시를 했는데 네, 거의 6천만 원 돈의 돈 낭비, 광고비를 낭비하고 네, 이런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바뀝니까? 고객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걸로 여기서 제안이 들어갔죠. 기억하시나요? 난방 문제로 고객에게 퇴짜 받으신 적 없습니까? 해서 고객에게 클레임을 받은 그 사실을 인지하게끔 정확하게 문제를 찔러주니까 고객들의 반응이 확 일어났던 거죠. 자, 내가 지금 팔고자 하는 그 타겟 고객은 누구고, 타겟 고객들은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한번 상황을 끄집어 보세요. 문제 제기. 열대둥근마는 타겟 고객이 위가 좀 약하신 분이죠. 위가 약한 분이 술을 마시면 술이 금방 취하죠. 그리고 쉽게 오바이트 같은 걸 하잖아요. 자, 그럴 때 열대둥근마의 고객들에게 어떤 문제를 제기하겠습니까? 열대둥근마를 나는 팔 건데 그냥 내 상품 좋으니까 사세요가 아니라 고객의 문제를 먼저 지적을 하고 끄집어내서 그 아픈 부위를 건드려 주는 거예요. 평소 안고 있을 만한, 고민할 만한 문제. 우리 큰형네 건강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형네 건강즙은 어, 칡즙을 판매를 하는데요. 칡즙을 판매하는데 큰형, 큰형도 매달 월 한 5천만 원씩 벌고 홍보 마케팅을 하는 막내도 월 5천만 원 정도씩 벌어요. 자, 칡즙을 판매하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거죠. 자, 이곳이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40대 이후에 영업을 주로 하는 영업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했어요. 자, 그래서 숙취 해소에 좋다. 이 칡즙의 효능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 타겟으로 해서 숙취 해소에 매우 뛰어나다. 이 칡즙이. 해서 그 숙취 해소라는 컨셉으로 접근했고 그 다음은 그래서 한국에서 어느 정도 많이 팔았어요. 그 다음에 타겟은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50대 이후의 중년 주부들을 상대로 칡즙이 골다공증에 좋은 걸 가지고 또 접근을 합니다. 자, 고객이 안고 있을 만한 문제를 건드려 줘야 돼요. 열대둥근마는 위장약을 대신할 수 있는 천연 위장약이잖아요. 열대둥근마를 가지고 접근할 때 고객의 문제, 네, 속쓰림, 뭐를 먹었다면 자극적인 음식만 먹었다면 속쓰림으로 구토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터 해서 이런 고객이 안고 있는 문제를 건드려주고 천연식품인 말을 식전에 드시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그런 성분이 왜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 만들어 놓은 책자를 가지고 내가 전문가다 하는 용도로 계속 확산을 시키면 아 그렇구나 하고 주문을 할 고객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자, 고객이 내 상품이나 서비스를 갖고 있는 내 상품이나 서비스의 고객들의 문제 무엇인지를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톡방에 올려주셔도 돼요. 우리 판촉기념품 한번 볼까요? 판촉기념품에 대해서.
판촉 기념품을 했던 실제 사례들이 있어요. 어디에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판촉 기념품 회사의 소책자인데 소책자 꽤 많이 만들었어요. 자, 여기는 판촉 기념품 하면서 홈페이지 제작하는 것도 했었고 해서 홈페이지에 대한 소책자, 네, 눈길을 끄는 단어를 사용해라, 구매 이유에 이득이 되는 내용을 해라, 뭐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고, 제가 다 강의했던 내용들 가지고 했던 거고요. 소책자 1, 책자를 많이 페이지를 많이 가질 필요가 없어요. 1부, 2부, 그래서 이렇게 이게 끝이에요. 지금 몇 페이지죠, 이게? 네, 10페이지. 글씨만 넣어서 10페이지고 소책자 2, 3, 4, 5, 6, 7까지 여기 홈페이지만 나와 있는데 홈페이지만 나와 있지만 판촉 기념품에 대한 책자도 있습니다. 네, 큰형네 건강즙거 한번 볼게요. 큰형네 건강즙 40대가 알아야 할 건강정보 1부, 2부, 3부, 4부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자, 내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게 블루베리다. 열대 둥근마다.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이 어떠한 효능이 있고 효과가 있는지를 타겟 고객들이 안고 있을 만한 문제로 접근하는 거예요. 40대가 알아야 할 건강정보. 잘못된 술자리로 인한 피해. 네, 이렇게 머릿말, 글 해서 총 12페이지로 끝납니다. 자, 요게 1부고요. 그 다음 2부, 3부 칡즙 헛개나무 볼게요. 헛개나무 보고서 이렇게 했죠. 헛개나무를 찾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해서 헛개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자, 요령 하나 알려드릴게요. 본인은 서울에서 홍보만 하고 있고 농촌에서 농사 이런 거 안 하고 있어요. 몰라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냐면 네이버에 보면 지식인에 다 있어요. 자료들이. 지식인에 있는 자료를 물어보는 거예요. 헛개나무의 효능 또 이런 걸 다 하다 보면 다운받아서 본인 걸로 요령 있게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죠? 본인이 무슨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고 한의사도 아니고 몰라요. 모르지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저도 블루베리 소책자 하루면 쓸걸요? 왜냐면 세상의 모든 지식은 네이버에 다 있어요.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거를 짜깁기 하면 돼요. 거기다가 내 이름 집어넣고 하면 내 거 되는 거잖아요. 책자가.
열대둔근막 금방 쓸 수 있어요. 여기 이 친구는 전부 네이버 지식인에서 자료 검색해서 다운받아서 본인 걸로 만들어낸 거예요. 자, 칙집, 칙에 관한 보고서. 칙집도 이런 식으로 만들고, 그죠? 내용은 거기서 다운받아가지고 본인 사진 넣고, 요거는 다른 데서 사진 갖다 붙여서 지금은 이렇게 안 쓸 겁니다. 그죠? 사진 다운받아서 쓰는 건 티가 나요. 자, 이 간단하죠? 서책자라는 게 뭐 대단하게 길게 많이 쓰는 게 아니라 Q&A. 본인이 질문 던지고 본인이 답하고 있어요. 지식인에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시중에 칙집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제품은 어떤 기준으로 사야 하나요? 부터 해서 이걸 바꿔서 하시면 돼요. 블루베리 많이 있는데 어떤 블루베리를 골라야 됩니까? 시중에 판촉물 업체 많이 있는데 어떤 판촉물 업체를 골라야 현명합니까? 부터 해서 본인 걸로 바꾸는 거예요. 매쉬업이라고 합니다. 재창조. 매쉬업을 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세상의 모든 거는 원래 있던 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본인이 새로 없던 거를 만들어내는 건 진짜 힘든 일입니다.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는 하느님도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지식들 융합해서 취사 선택, 버릴 거 버리고 넣을 거 넣고 해서 본인 걸로 버무려서 내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내고 나면 효과적으로 먹는 법, 20일 후에 세일즈 내용, 감사 편지 이런 그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이 스텝 문자에 집어넣어 버리면 자동으로 다 고객 응대가 되죠. 네. 자, 소책자를 쓰신 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소책자를 사례를 좀 박다희 대표님 거, 이창우 대표, 최영희 대표. 네. 일단 소책자는 저희 협회 사이트에 많이 올려져 있으니까 협회 사이트나 비즈노에서 보시면 되고요. 먼저 문제를 건드려 줘야 됩니다. 문제를 건드려 주고 문제를 부추기는 거. 이게 우리 그 문제, 방치, 해결, 긴급, 행동. 의사놀이 법칙의 두 번째가 문제를 끄집어냈고 그 문제를 가만 놔두면 더 심각해지는 상황을 부추기는 거죠. 암 환자가 있는데 암을 그냥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면 말기로 진행돼서 도저히 손쓸 수 없게 되고 엄청난 고통 속에 죽어가게 된다. 뭐 이런 식의 문제. 지금 나에게 치료를 안 받고 내 상품을 주문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아주 심각하게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금전적인 손해를 많이 본다거나 엉뚱한 선택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부분을 건드려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비로소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각성을 했어요. 각성을 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네. 그런데 어떻게 하지? 할 때, 그때 내 상품을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고 느끼게 해놓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패턴으로 문제 해결 방식으로, 문제 제시형으로 세일즈 레터 소책자를 쓰시면 매우 막강한 효과를 보게 돼 있어요. 자, 소책자의 구성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타이틀이 제일 중요해요. 타이틀 잘 정하셔야 됩니다. 타이틀을 정하실 때는 두 가지 요소가 있죠. 타이틀을 정하실 때는 정순희 사장님 지금 수업 중에 다른 수업 들으시면서 듣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타이틀 도출 시 필요한 두 가지 요소. 타이틀 도출 시 필요한 두 가지 요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1. 타겟 고객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타겟 고객을 명확히 한다. 자, 타겟 고객을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으로 하시면 안 돼요. 판촉 기념품을 주문할 고객을 그 중에서도 특수한 고객을 설정을 하는 거죠. 중소기업의 마케팅 담당자로 할지 타겟 고객을 명확히 하시고 블루베리나 열대등분마를 주문할 고객을 타겟 고객을 전부로 하지 마시고 어느 특정 고객을 먼저 추려내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두 번째가 그 고객의 문제점을 끄집어낸다. 이거죠. 자, 타이틀에서 꼭 필요한 게 이거예요. 오늘 되게 덥네요. 타이틀에서 필요한 게 타겟 고객을 명확히 하고 그 타겟 고객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올바른 타이틀을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과제가 생겼죠. 내 상품의 타겟 고객을 누구로 할 것인가? 지금 이 쓰고자 하는 책자를 읽을 만한 고객은 누군가를 먼저 설정을 해야죠. 그리고 그 고객은 내 소책자를 읽을 고객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지를 먼저 끄집어내야죠. 자, 칡집을 판매할 때 큰형네 건강집에서는 타겟별로 소책자를 따로따로 만들었어요. 40대 이후에 건강을 생각하는 영업사원을 타겟으로 했던 소책자가 있고 50대 이후에 골다공증을 고민하고 있는 주부를 타겟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칡집이 숙취 해소에 좋다라는 걸로는 40대 이후에 영업하는 사람, 50대 이후 가정주부들은 골다공증 문제를 안고 있는 걸 끄집어낸 거죠. 자, 이걸 뭉뚱그려서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료는 얼마든지 네이버나 이런 곳에서 끄집어낼 수가 있으니까 타겟을 세분화해야 돼요. 세분화한 타겟 고객의 타이틀을 한번 만들어 보셔야 돼요. 자, 소책자 하나 쓰는 게 만만치 않죠.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타이틀을 끄집어내는 거. 자, 그 다음에 첫머리.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책자를 쓰게 됐습니다. 해서 네, 첫머리 나오고 이런 구성으로 하시면 되는데 오늘 첫 번째는 네, 소책자의 타이틀이죠. 소책자의 타이틀은 매우 중요해서 서점에 가보셨나요?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보시면 교보문고에 있는 책 다 안 보죠? 다 손에 집어보진 않죠? 제목이 눈에 확 땡기는 내 관심이 가는 것만 그 책만 뒤집어 보는 거예요. 한번 속까지. 자, 그러니까 이 타이틀이 형편없으면 아무리 속 내용이 좋아도 고객들한테 선택받을 확률이 없어요. 떨어집니다. 자, 타이틀을 그래서 잘 정하셔야 돼요. 일반 도서의 경우 타이틀이 매출의 80%를 좌우합니다. 그렇죠.
서점에 가서 타이틀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그 출판사하고 조금 이 타이틀 문제로 갈등이 있었어요. 돈 되는 마케팅, 뭐 이렇게 너무 광범위한 걸 했었고, 저는 자영업 경영 전략부터 해서 뭔가 고객을 자영업자로 한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출판사에서 받아주지 않아가지고 저도 적극적으로 제 책이지만 어, 많이 그렇게 팔지 않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 이 타이틀은 소책자는 내가 정하고 싶은 대로 정하는 거죠. 자, 타이틀과 함께 이제 상담하는 고객들이 그 책을 읽고 상담을 요청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런 타이틀의 소책자가 있습니다. 초등 6학년부터는 공부 방법을 이렇게 바꾸세요. 라는 게 타이틀이에요. 뭐 어떻게 하고 관심을 갖겠죠.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이 있는 자녀가 있는 학부모는 관심을 갖겠죠. 자, 그래서 내 걸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타이틀. 어떤 식으로 해보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타이틀 내는 것까지 한번 해보고요. 첫머리는 소책자를 쓴 이유나 이런 거, 책자를 읽게 되면 얻을 수 있는 메리트, 이런 것들을 머리글로 쓰는 거예요. 머리글. 자, 그리고 소책자는 한 그 카테고리 하나를 설정해서 하는 작은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에 목차를 꼭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예문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초등학생이 벌써 영어를 포기했다면 상상이나 가십니까? 라는 게 타이틀이에요. 네, 그래서 요 예문들 쭉 있는데 한번 보시고 오늘 과제 내드릴게요. 과제. 요 첫머리는 다음 시간에 하고 과제를 올려주셨던 분의 내용입니다. 제목, 서책자의 제목이에요. 4년제를 졸업하고도 아직도 취업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나요? 어때요? 그, 지금 취업 준비생들 이런 타이틀을 보면 관심을 갖겠죠. 그리고 첫머리는 이제 이 소책자를 딱 열어봤을 때 첫 글이 이런 거예요. 4년제를 졸업하고도 아직도 취업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나요? 4년째 임용고시생 누구누구는 네, 친척들 사이에서 취업 얘기만 나오면 상처를 받습니다. 넌 공부가 취미냐? 뭐 어쩌고 하는 이런 내용들 쭉 해서 이렇게 첫 머리글을 써놨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만 다음을 읽어주세요 하고 본인이 쓴 소책자를 읽게끔 첫머리에 소개를 하는 게 첫머리예요. 자, 요 과제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요 사례는 지금 다 설명할 시간은 안 되는 것 같고요. 50분이네요. 기존에 했던 분들 과제들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보여드리고 요거 타이틀 내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을 가질 만한 타겟 고객을 먼저 설정하시고 이 타겟 고객들의 문제가 뭔지를 타이틀로 정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학생들 교육을 하는 이런 곳들의 타이틀이에요. 또 이게 타이틀이고 초등학생이 벌써 영어를 포기했다면 상상이 가십니까? 하고 섹시하게 아주 다음을 읽어보게 책을 좀 열어보고 싶게끔 이런 제목을 뽑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사례들 4년제를 졸업하고도 아직도 취업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나요? 해서 여기에 고객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못하고 있는 사람을 헤드헌팅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최지혜 대표가 지금 굉장히 잘 나갑니다. 이런 소책자도 만들고 마케팅 적용해서 우리 성공 실천의 초기 멤버인데 지금 이 헤드헌터 결과 2배 이상의 성과가 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너무 바빠졌는데 조금만 안정이 되면 다시 성공결사대에 들어와서 더 큰 꿈을 이뤄보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어제. 네, 해보셔야 돼요. 저는 요령 알려드렸습니다. 타겟 고객이 누군지, 여기는 지금 대학교를 졸업하고 빌빌거리고 있어서 취업을 못하고 있는 학생들인 거예요. 그 제목을 그렇게 뽑았죠. 자, 그리고 초등학생들, 6학년들 영어 교육을 시키는 곳은 이렇게 뽑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나도 내 소책자 제목은 내가 정해야죠. 타겟 고객은 우리 사장님들이 더 잘 알잖아요. 내 상품의 고객은 누군지, 그 고객들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먼저 끄집어내는 게 타이틀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가장 효과를 봤던 문제 제시형 소책자라는 거예요. 자, 문제 제시형 소책자, 요거 1장, 2장, 3장, 4장에서 부로까지 다 완성하시려면 사실은 한 3주 정도 저는 예상을 해요. 그래서 요 소책자 만드는 거를 오늘 가장 쉬운 과제 내드렸어요. 타이틀 만드는 거예요, 타이틀. 타이틀에 뭘 넣을까, 어떻게 구성할까는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타이틀부터 한번 정해 보십시오. 그 타이틀 한 10개 정도 정해서 가장 섹시하고 관심을 가질 만한, 눈길을 끌 만한 그런 타이틀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과제는 이거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나 다 소책자 만드실 수 있어요. 처음 안 해봐서 힘든 거지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뭐 마음껏 내가 만들고 싶으면 하루에도 만들 수가 있고 몇 권씩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일주일에 몇 권씩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맨 처음만 좀 고민이 돼요. 첫 소책자 만들 때는 제가 말씀드린 요 원칙들에 의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마이크 풀어드릴게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꼬마 얘기가 들리네요. 김태윤 대표님 무슨 감이 좀 오시나요? 예, 지금 그 타이틀 잡는 게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세분화하세요. 네. 한초 기념품을 오늘 모든 고객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인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럼 회장님, 예, 네. 인쇄물, 파일, 한총을 3가지 나눠서 해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나눠야죠. 예. 아까 그 네오노리콤 한 3개 정도. 예. 네. 네오노리콤은 예. 한총물을 아주 세세하게 다 나눠서 소책자를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예. 우리 전혜정 대표님. 네. 이동 중이신가요? 해주세요. 듣고 계시나요? 네, 듣고 있다. 네, 그 아토피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 지금 고민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타깃을 아토피를 가진 엄마로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를 상대로 어떻게 문제점을 끄집어내야 될지 한번 생각 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토피로 피부 망가지는 아이의 얼굴 보면 어떠세요? 부터 해서 뭐 찾아내고 싶어.
피를 막 흘리잖아요. 막 긁어가지고 네, 피가 막 네. 나지고. 그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을 끄집어내셔야죠. 그래야 반응이 네. 일어나죠. 고민해서 과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다 나가버리셨네. 우리 아니, 알겠습니다. 김종성 대표님은 듣고 있나요? 이게 문제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타이틀 정하시는 거 일주일이면 시간 충분하죠? 네. 이번 네. 그 3일 금요일 강의는 없습니다. 그 빨간 날은 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명절 잘 네. 보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저 낚시 갑니다. 낚시, 바다 낚시. 네. 잘 다녀오세요. 쭈꾸미 잡으러. 많이 잡아주세요. 네. 예, 잘 다녀오세요.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네.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 네. 명절들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